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 소식,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러시아 관련한 이야기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라 이슈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루브라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율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면서 간밤에는 3%. TN의 김정을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루브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 왜 그러냐?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루브라 자체가 무슨 그 근거가 되길래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제 루브라 약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환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 환율이다 보니까 달러에 비교해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루브라의 가치가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 고점으로 추가적으로 넘어서기보다는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환율 그 제도의 변동 이런 것도 영향 분명히 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환동제로 가면서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아서라도 루브라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얘기.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압박하면서 러시아 항복해라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는 한 1,300억 불 정도 들고 있는 미국채를 팔아서라도 루브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루브라를 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느냐? 지금 루브라에 떨어지는 이 움직임과 한국 증시의 그 ETF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에너지 종목, 그다음에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 실적 부진한 종목들, 한국의 코스피, 루브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거의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율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엔화 루브라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엔화는 공급을 늘리니까 약세로 갔던 거고요. 루브라는 지정학적 이슈로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특징은 뭐냐면 공급 우위로 가서 약세를 보이든 아니면 지정학적 이슈로 약세를 보이든 모두 한국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환율들이었는데 이런 환율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증시에는 최소한 불리하진 않다. 이런 측면에서 루브라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루브라의 움직임이 바뀐다면 코스피에도 영향이 있다 하셨는데요. 약세 추이가 꺾인다면 국내에서 좀 주목해야 될 업종이 무엇인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유가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소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단기적인 반등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해외 이슈에서도 확인해 보셨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 이런 것들 에너지를 나누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아마 한국으로도 전해질 가능성, 또 연해주라든지 아니면 북시베리아의 개발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여겨 보이지만 길게 보면 플랜트 관련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이런 종목으로의 추가적인 효과가 파급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많았죠. 후광퉁 개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좀 FTA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FTA 거는 기대가 좀 많았는지 어제 우리 시장 대형주들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영향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시장의 상승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10으로 놓고 봤을 때 낙폭과대 그리고 중국의 FTA 효과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쪽의 비중이 높으냐? 저는 적어도 낙폭과대가 6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FTA 효과는 4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코스피 흐름과 주요 이벤트 FTA 이벤트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세파, 그다음에 한국과 EU의 FTA, 한미 FTA 체결이 됐을 때 코스피가 과연 긍정적으로 움직였나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항상 참여정부 그리고 MB정부에서 효과를 가대평가했지만 실제로 증시에 미치는 효과 미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FTA 무역량 증가율 기준으로 과연 늘었느냐? 별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2008년도와 9년도는 세파 효과였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경기와 관련된 그리고
금융위기와 관련된 효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무역 교역량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FTA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동차가 효과를 주었느냐?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늘었지만 무역이 늘었다라기보다는 해외 생산 자체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FTA의 성과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 수출이나 수입도 크게 늘지 않았고 그냥 추세가 유지되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EU 수출과 수입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U 수출은 감소하면서 FTA 효과를 지금 본 게 아니라 미국 쪽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EU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자동차 수입만 더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FTA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상 정부에서는 뭔가 과대포장해서 굉장히 많은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 경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중국 그간 보호무역 이야기도 많이 내놨고요. 관세율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한국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영향이 없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관세율을 놓고 봤을 때 한국 대비해서 중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FTA로 만약에 관세를 깎여 나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일부분은 상쇄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상쇄라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찾는 모멘텀의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나빴던 것을 상쇄해주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 좋은 이슈이긴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뭐 모든 게 다 바뀐다. 경제가 정말 좋아질 거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그 수출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또 최종재는 중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비해서 FTA가 체결된다라고 해서 최종재 소비가 중국에서 월등히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다라는 거죠. 물론 품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재 수출은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FTA 효과를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품목별로 관세율과 수출액을 보시면 IT 제품들은 워낙 이미 관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고요. 어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업종처럼 관세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자동차 부품 쪽, 이미 자동차는 이번 그 협상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제도 그렇게 판단드렸고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시장에서는 또 서비스나 컨텐츠 쪽으로도 관심을 맞아요, 문화 많이 갖고 쪽으로. 있어요. 네. 네,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이 최근에 뭐 중국이 임금이 올라가고 주변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서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직접 투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그런데 뭐 처음에는 땅에 투자하고 제주도 집을 사던 중국인들이 최근에는 주식을 사고 기업들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합작 투자도 많이 늘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대중국 서비스 수지 중에서는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 같은 것들이 크게 흑자로 반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재산권 사용 수지 같은 것들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우리가 좀 기대를 걸 만한 것은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 쪽이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소재 산업 쪽 그리고 부품 산업 쪽 컨텐츠 산업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쪽에서는 전장 부품의 만도, 그 다음에 공조 시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라비스테온 공조, 그 다음에 SL이나 현대위아처럼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LG이노텍, 서울반도체, LG디스플레이 같은 LED 관련주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력 있는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 패키지 업체, 마지막으로 삼성 SDI 이런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텐츠 쪽에서는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터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수혜는 컨텐츠를 직접 팔아서 내는 수혜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합작 투자 수혜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M&A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광통 이슈도 좀 짧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광통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점검할까요? 네, FTA는 그 효과를 과신하고 확장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후광통도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우리에겐 악재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밀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주요국들의 주가 이익 배율 우리가 지금 8배 수준이 9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중국 8배입니다. 우리보다 매력적인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ROE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글로벌 주요 20개국 중에 거의 하위권이고요. 그 다음 살펴봤을 때 PBR 우리가 1배를 하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PBR 1배가 지금 수두룩한 게 글로벌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PBR 1배만 놓고 우리가 좀 싸기 때문에 우리 증시로 외국인이 들어올 거야라는 논리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광통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후광통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그만큼 시장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고 업종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 종목은 저는 계속 안 된다.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종목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익률을 늘리거나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기업으로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TA나 후광통 등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어제 들려온 소식들 점검해 봤고요. 이제 좀 시장으로 초점 맞춰야겠죠? 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